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소임이고요.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부 잘 보셨습니까? 자,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우선 정책위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댓글부터 굉장히 재밌네요. 네. 호주의 도경민님이 주임원사님 이제 이동혁 기자의 별명이죠. 삼성 담당 취재 갔다 왔거나 이상민 감독님이랑 한 장 걸치신 듯 오리온 김병철 코치 관련해서 100% 이야기했다가 반전이 있었는데 힉스 득점은 따놓은 당상이라 좀 여기 뭔가 그 뒤에 뭔가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 독하시네요. 그 옛날 그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삼성 취재 갔다 왔다가 이상민 감독이랑 한 장 걸쳐서 아이자 힉스를 좀 고평가해 준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농담이신 것 같고 요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오리온 김병철 코치 관련해서 100% 드립쳤다 반전이 있었는데 힉스 득점만 떼는 당상이라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쵸, 못 믿겠다. 이동혁 기자의 말은 못 믿겠다. 두고 봅시다. 100%에서 따놓은 당상. 만약에 득점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댓글 하시는 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일단은 그 제작진은 석주의 도경민님 그 댓글을 그 이제 캡처해서 나중에 이미지 파일 따로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득점을 따면은 이렇게 소환하는 걸로 한번 하시죠. 그때는 사과를 하시죠, 저한테요. 이제 시청자와의 내기. 이제 이래놓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방송이. 농담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너스 원샷님, 이병희님, JHP님, SSS 동우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DB 오노아쿠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DB 팬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리고 대체 외국인 선수는 어떤 선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저희가 3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하나 해놨어요. 한 15분짜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부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민우님이 라거나 선수는 특별 기아 선수로 아는데 만약에 올 시즌에 실력이 하락되면은 국가대표 자격 유지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혹시 못 뽑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력이 안 되면 뽑히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특별 기아라고 그래도 못 뽑을 수 있는 건데 라거나 선수 뭐 기량으로 볼 때는 충분히 뽑아야 되는 선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라거나 선수의 어떤 특별 기아가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냐면 2024년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 지금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라거나 선수 연봉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구협회 그리고 KBL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라거나 선수 특별 기아를 추진을 했는데 사실 계약을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거나 선수 계약을 이제 하고 연봉도 꽤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였던 그 최대치 그 이상으로 이제 보장을 갖다 해주고 있으니까 당장 올 시즌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47만 8천 달러 정도는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약간 헷갈리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2024년까지 그게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KCC에서 계약이 해지가 된 다음에 다른 팀이 라거나 선수를 뽑지 않으면 이 연봉은 또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거나 선수는 뭐 어떻게 보면 특별 귀화한 거는 귀화해가지고 국가대표에 뛰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그만큼의 어떤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더완님이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플렉스라는 공격이 단순히 미들슛이 좋은 선수를 위한 패턴은 아닙니다. 타이밍이나 방향, 스크린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생깁니다. 너무 보편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역용하는 감독님, 코치님도 많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더완님이 다른 일부에도 이제 달아준 댓글 봤는데 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꽤 지식이 많으신, 좋아하시고 애정이 많으시고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댓글 달아주셨고,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렉스 오펜스라는 전체적인 틀이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스크린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그 선수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정확한 말씀이시고 뭐 보편화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아주 예전 개념에는 이제 컨티뉴티 오펜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을 때 메비우스 띠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계속 무한으로 이제 돌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옵션을 만드는 그런 공격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오펜스, 그 반대되는 개념이 모션 오펜스 아닙니까? 그런 이제 컨티뉴티 오펜스의 뭐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플렉스 오펜스도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오펜스도 있고, 그죠? 네. 이 반대편이 이제 모션 오펜스인데, 근데 최근 현대농구는 이게 다 전복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혼합되게 사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는 플렉스의 모션을 그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노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보면은 되게 대단한 거니까, 전술이라는 게 늘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감독님, 코치님들이 응용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거기서 어떤 또 새로운 틀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댓글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 옵션 외국인 선수 그대로 한번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좋은 이그분우, 그 다음에 삼성 제시 고반,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키난 간트, LG 리온 윌리엄스, 마지막으로 데드릭 로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T 존 이규분우 이 선수 연봉 27만 4천 달러고요. 신장 2m 11cm에 윙스팬 2m 21cm입니다. 저는 일단 이 피지컬로는 어떤 외국 선수한테도 밀리지 않는다. 최고다. 예, 신장, 윙스팬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뭐 마른 편도 아니고, 네. KT가 이제 그 마커스 데릭슨 1옵션은 좀 외곽슛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다만 신장은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 이런 선수 데려왔는데, 그 단점이 있잖아요. 이 선수 아무래도 높이적인 부분에서 그 단점 완벽하게 보완할 또 자원을 데리고 왔다.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게다가 이제 파워도 좋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전은 10점 만점을 줬고, 운동 능력은 우리 짠돌이 이동환 기자는 8점을 줬고, 저는 이제 9점. 예. 운동 능력도 좋고, 저 좋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좋은 편이고, 그 운동 능력이 좋고 스피드가 2m 11에 비해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속공 가담 능력은 당연히 좋고요. 근데 이 선수도 슈팅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둘 다 6점을 6점을 줬고, 줬고, 그 슈팅력 부족으로 인한 어떤 1대1 공격력 부족. 예.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처럼 어떤 다른 어떤 1대1 기술 자체가 뛰어나지 않은 그렇죠. 경우 아니라면 이제 네. 이그분우처럼 좀 이제 점수가 높을 수가 없죠. 그 이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1대1 공격에서 저희 둘 다 6점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빅맨이 만약에 슈팅 능력이, 외곽 슈팅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훅샷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포스트업 뭐 기술이 아주 특별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선수는. 그 1대1 공격 옵션은 안 주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2대 공격은 어떠냐? 그 피켄팝은 당연히 안 되겠죠, 슈팅이 없기 때문에. 그 피켄롤은 되는데, 피켄롤에서 어떤 저런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다. 그러니까 큰 키를 이용한, 그리고 자신의 신체 조건을 이용한 그런 이제 피켄롤 마무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대 공격은 8점을 줬어요. 네. 저는 7점은 나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수준. 보통 7은 저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네, 네. 예, 8부터는 괜찮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저도 7점은 괜찮게 평가를 한 거예요. 다만 네, 이제 네. 피켄팝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보세요? 예, 좀 웃겨가지고 제 점수 보면서도 네, 네. 진짜 짱이 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짠돌이. 예, 그러니까 저는 데릭슨이 코트에 있을 때, 네. 그리고 이그부누가 코트에 있을 때 이 허운의 어떤 외국 선수 활용 방식 이게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릭슨은 이제 픽앤팝이 좀 아무래도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페이싱하면서 어떤 팝옵션 많이 봐줄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지난 시즌에 그 이제 허운 선수의 패싱 게임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당시에 멀린스랑 있었는데, 그러니까 멀린스가 신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패스를 높이 줘도 거의 웬만하면 다 잡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장점을 활용해서 허운이 좀 오버헤드 패스로 좀 높게 연결하는 것이 좋은 어시스트로 연결이 많이 됐는데, 이그분우도 좀 그런 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와 2대 게임을 할 때 높이 좀 머리 위로 던지는 패스들을 가지고 좀 허운이 득점을 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이고요. 그래서 리바운드나 림 프로텍팅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좋고, 뭐 센스가 이제 아주 특출나게 좋지는 않은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점수를 갖다 줬습니다. 예, 좋고, 근데 이제 그 수비가 이제 아무래도 활동력 부족하기 때문에 외곽 수비는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쵸. 예. 그래, 왜냐면 저 시너지를 치러줬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KT가 기본적으로 지금 2대 수비에 대해서 약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선수가 보강을 해주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해지라든가 아니면 그 2대2 수비에서의 그런 이제 가로 수비 능력이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KT와의 어떤 수비 궁합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다. 다만 네. 이제 골 밑에서의 그런 이제 존재감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시너지를 갖다 치러줬어요.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을 때 KT가 좀 2대2 수비할 때 뭐 예를 들어 해치를 한다든지 혹은 뭐 제가 KT 스위치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선수일 때는 스위치, 해치 자제하고 좀 드랍백 위주로 좀 이 선수의 높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곽 슛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드랍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마커스 드렉슨 쓰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골밑 높이가 굉장히 좋은 팀들. 이런 팀들 상대로 KT가 뭐 물론 이제 뭐 빅맨들이 있기는 그 토종 빅맨들이 있긴 하지만은 골밑에서 높이가 좋은 편은 아니니까 예. 이제 그런 쪽에서 이 선수를 갖다 중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선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 고반 선수입니다. 삼성의 설명기업이. 예, 연봉 20만 달러고요. 신장 2m 7cm인데 이제 이상민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이거 맨발 신장이다. 실제 신발 착화 신장은 한 그러니까 다른 선수 프로필 신장과 비교를 하면 한 2m 11 정도 될 거다 이 선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윙스팬이 2m 21cm 역시 긴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 10점. 예, 그러니까 몸도 두꺼운 편이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사이즈에서 뭐 다른 선수에 밀릴 건 없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다만 운동력 6점 줬어요. 저는 이 선수 사이즈를 8을 줬는데 고민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9를 줄 수도 있고 10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렇게 겉으로 딱 보면 몸도 괜찮은 편이고 이제 그 프레임도 좋고 그리고 그 실제로 조지타운 대학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 패트릭 유인 감독 그쵸. 조지타운 센터 양성소 그렇죠. 예.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뛰는 그런 트랜지션 이런 부분이 괜찮았는데 그 1년 뒤에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하체가 상체를 굉장히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 B리그에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키가 크고 어떤 파워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밀어붙인 상태에서 림에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선수가 석점을 던지잖아요. 그 외곽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선호도도 있고 골밑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상대 빅맨을 압도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림에서 멀어지면서 슛을 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상체와 하체의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이즈를 8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체 밸런스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도 체지방률이 그렇게 낮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막 근육질은 아니죠. 프레임이 그렇죠. 좋을 뿐이지. 원래 이 정도 저는 슈팅 능력에서는 8점 좋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3점을 넣을 줄 알고 대학 무대에서도 거의 한 40% 가까이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슈팅력만큼은 신장 대비 굉장히 좋은 선수로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이 정도 슈팅력을 이 정도 신장을 가진 선수가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1대1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저는 7점을 줬잖아요. 그냥 무난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밀고 들어가는 공격 없이 자기 슈팅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페이스업으로 전환해서 그렇죠. 소프트하게 공격을 하려는 습관.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기본 높이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리바운드를 걷어내는 정도로는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아이자 헥스의 어떤 부담, 어떤 상대 진짜 신장 좋고 파워 좋은 빅맨을 막는 부담 이거를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에서는 이 선수는 저는 조금 약간 밖으로 도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슈팅을 치료했던 게 뭐냐면 이 선수 그러니까 슈팅 릴리즈나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특급 드릭슨 같이 특급은 아닌데 뭐 나름 준수하다. 그래서 오픈해서 딱 던졌을 때 마크를 해야 되는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 선수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슈팅이 어떤 그 셀렉션이 중요하고 그쵸. 거기에서 리드 앤 리액트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선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수가 안쪽에서 어떤 골밑의 그 힘 또는 안쪽에서 어떤 돌파 이런 부분이 갖춰진 상태에서 외곽에서 슛을 던지면 굉장히 위력적일 텐데 슛을 던질 때 보면 진짜로 안쪽은 다 비워놓고 그냥 바깥에서 슛 일변도로 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위협이 안 돼요 그 부분에서는. 그쵸. 예. 그러면서 팀 케미를 다 깨먹는 어떤 그런 이제 슈팅 셀렉션이 있는데 그런 슈팅 셀렉션이 상당히 나쁜 수준이다. 저는 그래서 슈팅력을 7점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슛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밖으로 돈다는 말에 어떤 말도 연결돼 있냐면 이 선수가 슛을 던지는 상황은 뭔가 안 들어가면 끝나는 단발성의 어떤 느낌, 전반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삼성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가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아예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국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인사이드로 파주고 돌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선수는 공격에서는 그냥 외곽에서 그냥 좀 보조적으로 도움 주는 역할 정도가 사실은 좀 거의 최상의 그림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시고반 선수를 갖다 쓰기가 힘들죠. 아, 그렇죠. 이상민 감독이 이제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 외곽에서 비어 있을 때는 쏘는데 안쪽에서 어떤 그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지금 5대 5라면 한 7대 3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골 밑에서 7대 7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바깥에서 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쏘면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쏘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쭉 KBL 역사를 이렇게 딱 보면 물론 이제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외곽이었던 그 몸이 아주 좋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이제 센터로 쓰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마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들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선수 말도 맞는 부분이 있고 감독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 선수가 바깥에 나와 슛만 이렇게 쏘면 기본적인 팀 밸런스 자체가 깨지니까 그렇게 되면 그 코트 마진 자체가 이제 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수다. 2m 7인데. 그러니까 저는 라인업 활용을 고민했을 때 이 선수가 있을 때는 전 배수영 선수가 무조건 코트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배수영 선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조합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틀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어쨌든 그래도 밖에서 슛을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 때문에 상대 장신을 끌어낼 수 있다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1대1 공격에 이런 것들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그래도 던져주고 간간히 그 뒷공간을 배수영이나 다른 국내 자원들이 좀 침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동욱 기자가 우려하는 그런 정말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진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1대1 공격, 2대1 공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크긴 한데 그러니까 뭐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냥 크기만 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1대1 공격, 2대1 공격, 뭐 리바운드, 림 프로텍팅 이런 부분에서 다 영향을 갖다 좀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말 의외로 괜찮거나 완전 정말 진짜 별론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의 가능성 거의 없다. 호평이네요. 아이자익스 이로써 그게 증명되네요. 뭐가요? 만약에 이동혁 기자가 정말로 술을 한 잔 걸쳤다든지 그렇다면은 이 선수도 높게 평가했었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댓글을 의식해서. 조금 의심스러운데. 와,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구나. 아니 힉스는 뭐 거의 득점을 따라놓은 강상. 누구예요? 제시고만은 기대도 안 된다. 너무 댓글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보자마 삼성은 분명히 아이자 힉스가 원맨 캐리합니다. 원맨 캐리. 원맨 캐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여나 싶어서. 그러니까 윤혁 기자가 랑 저랑 이제 선수 점수 매겼을 때 저보다 나중 형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짜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이 선수가 맞고 아이자익스는 9.0점 나와가지고. 아니 삼성 관계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원래 그 다른 타 방송 루키더 바스켓에서 하는 그 프리뷰 방송 있죠.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제가 삼성이 꼴찌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꼴찌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야, 그래도 어떻게 1등이라고 얘기를 하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극단적이시네요. 삼성은 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근데 아이자 힉스랑 스타일을 비교했을 때 진짜 완전 극과 극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둘만 놓고 봤을 때도 완전 다른 장점 있는 선수들이고. 그럼 넘어갈까요? 길어졌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키란 간트 연봉 20만 5천 달러고요. 신장 2m 3cm에 윙스팬 2m 13cm입니다. 저는 이 선수 보면서 처음 받았던 인상은 굉장히 빠르고 운동이 진짜 좋다. 진짜 기동성은
기가 막힐 것 같다. 기가 막힌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파워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좀 말랐죠? 예. 예. 그리고 키가 2m 3이면 뭐 이게 기존 외국인 선수에 비해서 물론 굉장히 크지만 우리에 비하면 예, 그렇죠. 2m 3이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그쵸. 사이즈는 예. 저는 7을 줬고 우리 이동환 기자는 8을 줬는데 예. 운동 능력은 굉장히 좋다. 그렇죠. 저는 운동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8점 주긴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20명을 다 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자 힉스랑 더불어서 좀 되게 기동성이나 점프력 이런 거 다 합쳐서 되게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피드가 되게 굉장히 빨라요. 아이자 힉스도 마찬가지인데 공을 치고 들어갔을 때 어떤 가속도가 자연스럽게 붙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순간 스피드 뭐 당연히 너무 좋고요. 그렇죠. 예. 근데 슈팅 능력 같은 경우는 저는 8을 줬고 이동희 이제는 7을 줬습니다. 왜 7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 그러니까 슈팅은 단순히 뭐 잘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동 기자가 말하는 슛 셀렉션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영상에서 봤을 때 좋은 그런 슛 셀렉션이 좋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에 대해서는 좀 캐치앤슛으로 좀 한정적으로 던지더라고요. 근데 대학 무대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던지는데 굉장히 좀 터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풀업 점프를 즐기는 어떤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던진다면 모비스에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럼 아마 정제를 갖다 좀 시킬 것 같고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가 좀 비슷하냐면 KCC의 절대적인 에이스였던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안드레 에미? 안드레 에미. 그러니까 안드레 에미 사실 슈팅 능력이 없었던 선수잖아요. 저 돌파가 진짜 좋았죠. 돌파가 예. 굉장히 좋았던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가 나중에 이제 3점 슛을 장착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때는 거의 40%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슈팅 차트를 보면 도너츠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는 안 돼요. 골 밑에서에 두두두둑 찍혀 있고 석점에 두두두둑 찍혀 있어. 그래서 안쪽이 싹 비어 있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게임이 안 돼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게임이 안 되는데 석점에 대해서는 스팟업 슈팅이 꽤 좋아요. 저는 이제 자신감도 있고 꽤 좋다고 보고 거기에서 슛 셀렉션만 좀 갖춰지면 운동력 있기 때문에 터프샷을 쏴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이 왜 안 되느냐 이 부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선수의 이제 약점이 뭐냐면 드리블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실책이 많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풀업 점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 구조상. 볼 핸들링이 기본적으로 약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풀업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드레인지 게임이 약해요. 이 선수는. 그래서 저는 슈팅 능력을 8점을 줬습니다. 네. 슛은 되지만 9점까지 주기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1대1 공격은 이 선수는 거의 안 될 것 같고 1대1 자기가 먼저 치고 이렇게 나가고 뭐 하면 실책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넣는 것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간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숏농과 간트잖아요. 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굉장히 빠릅니다. 포지션 대비 굉장히 그렇죠. 빠르고 스피드 좋고. 그래서 유작 감독께 이제 이 자키난 간트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도 예전에부터 좀 지켜봤던 선수인데 이 속공 가담 능력. 거기에다 슈팅력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이거 자체를 되게 높게 받고 굉장히 좀 많이 노렸었대요 원래부터. 근데 다만 좀 많이 실망을 한 때가 G리그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3점만 던지는 선수로 변해버렸다. 효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연봉이 20만 5천 달러 되게 좀 싼 편인데 네. 그러니까 모비스에서도 이 정도에 일단 오퍼는 넣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케이 해서 데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좋게 봤던 구단에서는. 그 유작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선수가 이제 대학이 신시내티 대학인가 나왔을 거야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이제 에이스롤을 하면서 내외곽을 다 했죠. 근데 G리그 들어가서 이제 롤이 한정적으로 변하면서 테크닉의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서 자기가 공격에서 할 수 있는 석점만 넣었던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돌파나 뭐 안쪽에서 비비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근데 이제 모비스에서는 그런 롤들이 이제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학 4학년 때였던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선수가 좋은 건 뭐냐면 블록슛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2m 3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본인의 마크맨이 아니더라도 달려와서 림을 프로텍팅 해주는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블록슛에 대해서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숏농은 저는 림 프로텍팅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 선수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있고 또 저희가 잘 달린다고 했잖아요. 그 강점이 블록슛 헬프 디펜스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죠. 좀 드러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체이싱 블락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력이
넓기 때문에 수비로를 정확하게 주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리온 윌리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뭐 이제 다 아시니까 그쵸. 저희가 일단 간단히 짚어보면 저는 7.9점, 이동환이 7.4점을 줬습니다. 저는 안 좋게 주는 극단적으로 짜게. 그렇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멘탈 저는 9, 이동환이 이제 10, 그리고 내구성 괜찮고. 근데 이제 이 선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운동력의 한계, 신체 사이즈의 한계는 있죠. 아, 그쵸. 그러니까 신장 자체가 196.6cm. 윙스팬은 공식 자료는 없는데, 긴편이라고는 해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좀,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즌만 해도 좀 한계가 느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저는 리바운드에서 좀 문제를 많이 좀 드러내는 걸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몸이 좋고 힘이 좋다 보니까 이제 수비 리바운드 할 때 좋은 포지션을 잡고도 상대가 위에서 낚아채면 그거를 되게 좀 버거워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비 리바운드 후 역습으로 전개가 되지 못하고 이제 윌리엄스가 있는 소속팀의 공격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리온 윌리엄스가 굉장히 똑똑한 선수고 진짜 좋은 선수고 안정적인 선수지만 리바운드 문제가 좀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아, 저도 네. 동의를 하고 이 선수의 장점은 딱 하나, 그러니까 미드레인지가 괜찮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팀에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최대치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레벨이었을 때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외국인 선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지, 그리고 LG라는 팀 자체가 그 리온 윌리엄스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국내 빅맨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주지훈 선수가 최근에 뭐 기량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뭐 그 압도적인 선수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몫을 해주면 정말 다행인 그런 선수인데 그런 상태에서 리온 윌리엄스가 백업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뛰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선수죠. 네. 저는 리온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추천 시간이 10분 정도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이 얘기는 처음 꺼내는데 정말 불안할 경우에 교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근데 이제 출전 시간은 그거보단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성원 감독이 계속 이제 뛰는 농구를 하고 있고 그 포맷에 그 라렌이나 리온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의존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그쵸. 예를 들어서만 25분, 30분 이쪽 라렌은 여기는 15분, 20분 이렇게 좀 뛰게 할 것 같은데 좀 봐야겠죠.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리온 윌리엄스가 거쳐간 팀들의 이제 이 윌리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선수가 그 이제 팀에 딱 처음 오면은 그 전술 패턴을 읽어내고 지시하는 거를 다 이해하고 외우는 능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센스는 정말 탁월한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이거 하자 하면 바로바로 이해하고 패턴 다 외워서 바로바로 훈련에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그 점 때문에 감독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한테 항상 하는 이제 감독들의 한탄이죠. 5cm만 딱 더 컸으면, 그렇죠. 점프를 5cm만 더 뛰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있으니까 지켜보자.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리온. 데드릭 로슨 선수. 예. 연봉 24만 9천 달러에 신장 2m 6cm에 윙스팬 2m 19cm.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이동환 기자는 그 NBA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데드릭 로슨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얘기를. 아, 디드릭, 데드릭. 예. 그 아주 현지 발음은 그렇습니다. 데드릭. 예. 예. 아, 이게 미가 아니라 실수예요, 실수. 예. 아닙니다. 아,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 미국 좋아하죠. 내 마음대로 이 선수 이름 부르면 어떡해요. 예,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 캔자스 대학 출신이잖아요. 예. 명문대 출신. 명문대, 예, 예. 그렇죠. 예. 이 선수 캔자스 대학 시절에 어떤 경기를 좀 많이 좀 지켜봤는데, 네. 저는 되게 좀 그래도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옵션 외국 선수 중에 좀 좋은 평가를 내는 편에 속합니다. 명문대 좋아하나 봐요. 예, 제가 학벌주의자라서 예, 학벌 많이 따집니다. 와, 이제는 예. 멘탈이 너무 좋아졌어. 예. 예, 그래서 일단 명문대라는 점에서 1점 더 줬고요. 예, 그래서 7.6점 좋습니다. 원래 6.6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 항목 중에 멘탈에 1점 더 줬어요. 1점 예. 더 줬어. 아, 그렇죠. 예, 명문대면은 멘탈이 좋겠지. 예. 그럴 수 있죠. 그 어쨌든 기본기는 좀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물론 개인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예.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저는 이제 사이즈 8점인데 이건 아마 그 파워 때문에
좀 말랐어요. 많이 말랐어요. 예. 그리고 운동 능력은 좀 평범한 수준이고 지금 같으면은 평균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선수 이제 슈팅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인정합니다. 예. 그 외곽 3점 슛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오픈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1대1 공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스킬은 그렇게 없고 2대2는 그러니까 롤하고 팝을 다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센스가 좋긴 한데 뭔가 파괴적이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그냥 괜찮게 하는. 그렇죠. 아이지아 힉스 같으면 잡아가지고 쭉 들어갔을 때, 이거 저거는 알아도 못 막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데드릭 로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럼 진짜 비교하시면 힉스를 또 힉스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니 최고 평점 줬으니까요. 일부러 또 강조하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선수는 좀 BQ로 농구하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다만 좀 말씀하신 대로 막 운동력이 막 엄청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그러니까 좀 되게 머리로 농구하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프 웨디와는 좀 다른 맛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리온에서 제프 웨디는 뭔가 1대1 공격보다는 림 프로텍팅, 리바운드 그런 높이적인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는데 로스는 그런 어떤 영리한 움직임 그리고 어떤 패턴 안에서의 다른 선수와의 궁합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슈팅 능력은 굉장히 저도 역시 높게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G리그 갔을 때는 또 이제 아무래도 그 G리그라는 무대 안에서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 무대에 프로 무대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캐치앤슛 위주로 많이 갔는데 오리온에 오면은 다시 좀 캐치앤슛에다가 뭐 픽앤팝 그리고 1대1도 좀 섞어서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프 위디가 그 샤크레이터의 어떤 능력은 없는 반면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있긴 한데 좀 약하다. 전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뭐 멘탈 괜찮고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음악 센스가 좋고 그런 이제 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상을 당할 위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 선수가 코트에 나오면은 그 이승현 선수가 외국 선수를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좀 종종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스위치를 하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크고 팔이 길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저는 좀 몸싸움에서 많이 좀 버거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포스트업 수비에 당연히 기본적인 약점이 생기고 리바운드를 안정적으로 걷어내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포지션을 뺏기니까 박스아웃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세용 선수가 사실 제프 웨디 온 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나도 국내 선수랑 매치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쁨을 드러냈는데 로슨이 있을 때는 좀 이전의 어떤 슬픔을 다시 좀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반면에 이제 이대성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조금 많아지긴 하는 거죠. 그렇죠. 공격에서는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만약에 위디랑 로슨을 좀 이제 강호주 감독이 물론 잘 고민하겠지만은 공격적으로 뭔가 좀 전체적으로 스페이싱도 넓히고 좀 활약을 쏟아부어야 된다면은 사실 로슨을 좀 더 쓸 것 같긴 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상대의 높이가 너무 높고 인사이드를 확실히 사수하면서 좀 페인트 좀 수비에 좀 집중을 할 때는 좀 위디를 더 쓰는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로슨이 추천 시간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다른 2옵션 외국인 선수보다는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용병 특집 20명의 선수를 스카우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루는 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부 있으니까 3부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